영드 미란다 본 적 있어? 미란다는 내가 처음으로 미디어에서 본 사람들 중에 저건 완전히 나다라고 생각한 캐릭터인데 그냥 뭐 비슷하다, 공감된다, 뭐 닮고 싶다 수준이 아니고 누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저걸 썼나 싶은 그런 드라마였어. 근데 미란다가 사실 그 미란다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이자 그 극을 쓴 작가의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긴 하더라고. 미란다는 이상한 애야. 미란다는 미란다가 뭔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한테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반응을 듣지 못해. 미란다가 듣는 반응은 그게 뭔데? 또는 그걸 왜 한다는 건데? 이런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질문이지만 미란다가 하는 것, 미란다의 생각을 실제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네가 지금 하려는 것, 네가 지금 말하는 것 너무 이상해서 나 불편해를 드러내는 어, 넌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판단이 들어간 질문들. 근데 물론 가끔은 그냥 직접적으로 너 이상하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해. 내가 그런 것처럼. 미란다는 잘 넘어지고 잘 부딪혀. 그리고 허공을 보거나 또는 채소들을 보면서 말을 걸고 단어 발음에 꽂혀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웃겨 해. 혼자서만. 그리고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면 갑자기 부르기 시작하고 미란다가 의도한 움직임과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 모두 우스꽝스러워. 그리고 전부 나도 그래. 물론 내 영상을 통해서 나를 본 사람들이나 실제로 나를 만난 사람 대부분도 아니야, 너 안 그래. 너는 멀쩡해.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나는 안 그렇거든. 진짜 나는 미란다 같거든. 근데 미란다랑 내가 다른 점은 미란다는 스티비라는 베프가 있고 나는 베프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미란다한텐 레스토랑 식구들 그리고 매번 찾아오는 친구들처럼 자주 만나는 친구 모임이 있지만 나는 없어. 물론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들을 모으는 거를 그만두니까 그 모임 자체가 사라지더라고. 물론 어쩌면 나를 빼고 계속 모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영상 통화는커녕 그냥 통화를 하는 친구도 없어. 그리고 사실 친구랑 통화한다라는 개념이 좀 이상하기도 해. 왜냐면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 사실 친구들이랑 영상 통화를 한다는 거를 릴스를 보고 알았어. 사람들이 친구랑 영상 통화하는 컨셉으로 릴스를 찍는 걸 보고 아, 친구는 저런 것도 하는 거구나를 그때 알았지.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이라면 나는 와사비 맛 아이스크림이라는 생각을 해.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 나를 보면 아, 저 사람은 녹차 아이스크림일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다가오거나. 어, 와사비 맛 아이스크림이라는 거 알고 나서 사람들 반응은 그게 뭐야? 와사비 맛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라거나 내가 녹차 맛인 줄 알고 다가와서 먹어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지? 그리고 아, 막 어우, 괜히 먹었다 하면서 돌아갈 거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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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와사비 맛인 것을 알면서도 뭐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겠지? 근데 약간 와사비 맛 아이스크림. 한 번 경험해보자. 한 번 먹어보자. 한 번 먹어보면은 뭐 충분하다는 거지. 굳이 다시 찾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이 찾는 거, 그리고 다시 찾는 거는 초코맛 아이스크림 같은 사람인 거지. 근데 초코맛 아이스크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방구석에서 내가 아이스크림이라면 무슨 맛일까? 나는 이런 맛일 거야 하는 혼잣말을 하지도 않을 거고 나는 초콜릿은 초콜릿으로만 존재해야 하고 초코 우유,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크림 빵이나 케이크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유튜브 추천 영상에 그라임스 노래가 떠서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오블리비언이라는 노래 라이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라임스가 춤추는 모습이 나랑 너무 똑같은 거야. 아, 그리고 사실 미란다가 춤추는 것도 그 드라마에서 웃긴 요소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내가 나의 많은 면들을 숨기기 위한 가면을 전혀 쓰지 않았고, 부모님이 내 진로 선택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었다면, 내가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 어쩌면 저런 모습이 내 모습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물론, 그라임스가 하는 음악 장르를 내가 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리고 그라임스처럼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대학생 때 한 번은 과 동기들이랑 라운지 클럽을 간 적이 있거든? 막, 나 혼자 막 즐겁게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눈 뜨니까 내가 눈을 감고 추고 있었나 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때는 왜 쳐다보는지 잘 몰랐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웃겨하고 어떤 남자는 유난히 웃겨하면서 내 팔목을 딱 잡았는데 나는 이제 거절을 하려고 이제 팔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저 춤을 췄거든? 근데 사람들이 막 더 웃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 내가 다닌 대학교는 무용 수업을 들었어야 했는데 다음날에 무용 수업이 있어서 같이 갔던 동기들이 언니 그 춤 다시 해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했어. 근데 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언제 알았냐면 이제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 몇몇이 다른 이제 경증 자폐가 가진 학생이 발표하는 말투와 몸짓을 보고 막 킥킥대면서 따라하는 걸 보고 아, 그때 그 친구들이 웃었던 거 나보고 다시 해보라고 항상 말했던 거 이게 저런 거였구나를 깨달았지.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게 어떤 호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내가 제3자가 돼서 나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학생을 보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나는 내가 동아리 사람들이랑 조금 더 친할 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때 당시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그냥 신경 정형인들에게 둘러싸인 신경 다양인이었던 거야. 우리 과의 인사이드 조크가 어, 한 남하구가 나를 볼 때마다 누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누나 손가락도 뚱뚱하고 발가락도 뚱뚱하고 뭐도 뚱뚱하고 누나는 더 뚱뚱해졌네. 이게 약간 과 안에서의 당연한 농담이었어. 그리고 아무도 그걸 말리는 사람이 없고 다 같이 웃고.
그리고 이제 어딜 가나 여학생들 사이에서 무리가 생기잖아. 더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는 남학생도 그렇겠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약간 그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않았던 거더라고. 음, 그래서 한 번은 패키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 있는데 몇몇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나는 같이 가자고 하니까 다녀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래 무리의 친구 중에 한 명한테 가자고 엄청 엄청 설득을 하다가 그 친구가 안 간다고 해서 약간 대안으로 나한테 얘기한 거였더라고. 뭔가 사람이 짝수명이어야 한다 생각했는지 아니면 최소 인원이 몇 명이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그렇다고 내가 막 혼자 아싸처럼 지내고 그런 것도 아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막 자기 전 남자친구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하고들 욕을 하고 싶을 때는 나한테 막 쪼르르 와서 막 감정을 쏟아내고 했거든. 그러면 내가 막 들어주고 막 그 사람을 같이 욕해주고 하니까. 근데 우리 학교에 어떤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우리 과에도 혹시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파고들려고 했을 때에는 그 친구들은 다 뒤로 빠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과 단톡방도 나오고 과 사람들이랑은 아무랑도 연락하지 않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네. 신경 정형인들에게 둘러싸인 신경 다양이는 당연히 당연히 못 버티지. 그리고 우리는 육상 수업도 들었어야 하거든? 근데 나는 당연히 육상 수업에 항상 꼴찌로 들어갔고, 그것도 내 앞에 들어간 친구보다 한참 뒤에 들어가는 그런 꼴찌였는데, 난 항상 그래왔어. 어릴 때부터. 그냥 달릴 줄을 몰랐어. 지금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막 나는 그래도 수업이니까 진짜 열심히 뛴 거거든. 근데 막 애들이 자기들은 뛰고 들어와서 앉아서 계속 뛰고 있는 나한테 언니 그게 뭐야? 뛰는 거 맞아? 뛰어야지. 막 이러면서 깔깔깔 웃는다거나. 이제 그 친구들이 웃기다고 생각한 나의 말과 행동들, 내가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하는 이유는 내 어떤 신경계의 문제 때문일 텐데, 물론 나도 그때는 잘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그래. 나는, 나는 그냥 나로서 움직이는 건데 사람들은 막 웃기대. 근데 사람들은 뭔가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사실 나의 이 신경계의 문제가 나를 정의로움에 파고드는 성격을 주기도 해서 나는 그 친구들이 겪은 뭐 남자친구나 이런 사람들과의 문제에 대해서 막 함께 열을 내고 그런 성격이기도 하지만 이게 막상 내가 깊은 문제를 파고들어서 그 본인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는 원치 않는 거지. 같은 성격이지만, 같은 성격이지만, 그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때는 부추기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뒤돌아서 떠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나의 표현 같은 게 좀 로봇 같고, 그러니까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내가 느낀 불편한 감정들을 얘기하면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 물론 사실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회피형인 것이겠지. 근데 어쨌든 회피형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이유는 처음에 내 말투나 이런 게 굉장히 블런트해 보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아니야 얘는 자기 감정을 막 표현해 불편하네 하고 회피형은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불안형 사람들은 나를 되게 멋있어. 막 자신감 있는 게 멋있어. 이렇게 칭찬하다가도 불안형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는 막 이상하다고 하면서 내가 막 슬퍼하거나 엄청 힘들어하거나 그런 순간에 더 집중하고 마치 내가 힘들어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어딘가에 속한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 어떤 소속감. 우리 나라, 우리 가족, 뭐 우리 학교, 내 친구들, 내 동료들, 그 우리라는 개념이 나한텐 너무 생경하게 느껴지는데, 막 요즘 유행하는 테토녀, 애견녀 이런 것도 있잖아. 테토녀들은 나를 애견녀라고 생각하고, 애견녀들은 나를 테토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테토녀들이 보기엔 본인들이랑 다르니까 쟤는 애견녀. 애견녀들이 보기엔 본인들이랑 너무 다르니까 쟤는 테토녀. 근데 내가 느끼기에도 나는 그 양쪽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추구미는 테토녀도 아니고 애견녀도 아니고 나는 50년대 미국 잘 사는 집 사교계 핵심 멤버가 내 추구미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취미들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영어권 국가의 것들이라서 내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조금만 남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옛날 것을 좋아하는. 근데 한국에 태어나서 좀 많이 남다르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한 단계 더 거쳐서 네이버에서 찾으면 안 되고 유튜브나 구글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찾아.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 그래서. 그리고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랑 내가 첫 데이트를 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표정은 웃고 있거든. 아, 네, 네. 근데 눈빛이 얘는 뭐지? 이런 눈빛이었던 것 같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랑 첫 데이트를 했을 때는 그냥 너 참 인터레스팅 하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또 그라임스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인지 이해가 되기도 해. 왜냐면 나도 내 가면 마스크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말을 정말 많이 하고 막 뒤죽박죽 하거든. 근데 그래도 나는 친구가 있어. 물론 나는 아무나 친구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친구 누구야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나를 뭐 두 분이 친구세요? 했는데 나는 네 친구예요 라고 난 말이 바로 나오는데 옆에 같이 온 사람은 그 말이 바로 안 나오고 이렇게 멈췄다가 아, 네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뭐 대학교 무슨 언니예요? 아니면 뭐 무슨 모임 언니예요? 이렇게 나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우리 관계를 설명하려는 걸 봐서는 그 사람들은 나를 친구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어.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근데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내가 이런데 그래도 나는 친구가 있긴 하다. 뭘까? 내 친구들은 도대체 뭘까? 나는 그렇다 치고. 그랬더니 엄마가 원래 엄청 레어한 걸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 약간 특별한 걸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우리 엄마니까 특별하다고 표현해 주는 거겠지. 포켓몬을 모으는 사람들 중에도 피카츄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포켓몬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들은 그냥 인간 자체에 애정이 많고 인간이 알고 싶은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고 싶은 인류학자 같은 친구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도 높은 확률로 신경 다양성일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아무 곳에도 속한다는 느낌이 들지 못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진화적으로 필요해서 존재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곳에도 속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속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어, 신경 다양인들처럼 감각이 예민하고 어떤 사회적인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경 정형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휩쓸 어떤 재앙,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았을 거야. 왜냐면 거기에 속한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또 많은 신경 정형인들을 살려냈겠지. 도와줬겠지.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우리는 남들이랑 달랐어야 하고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지 않았어야 하는 거야. 근데 물론 신경 정형인들이 질서와 뭔가 안정감과 어떤 사교를 추구하고 소속감을 추구하는 것도 진화에 필수적이었을 거야. 왜냐면 인간은 너무 약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신경 정형인이랑 신경 다양인 둘 다 진화론적으로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우리 사회 구조는 신경 정형인한테만 맞춰져 있다라는 거지. 근데 휠체어를 위한 길을 만들면 유모차 끄는 사람도 노인도 다리를 다친 사람도 이동하기 편리해진다고 하잖아. 그것처럼 나는 신경 다양인들을 위해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면 신경 정형인들도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불필요한 미팅 줄이고 좀 그냥 각자 일하고 싶은 공간에서 유연 근무제 하고 그리고 소음 차단 위해서 헤드폰 쓰는 거 당연하게 생각되고 좀 정해진 틀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편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고 자란 자기 자신이 와사비 맛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진화하기 위해서 또 인류가 더욱 발전된 사회 구조를 갖기 위해서 더 이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나처럼 난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왜 남들과 다를까? 왜 나는 그 어딘가에도 속하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인류의 미래가 우리한테 달렸어. 절대 너를 기존의 구조에 맞추려고 하지 마. 더 이상해지고 더 너다워져야 돼. 알겠지? 이게 오늘 나의 생각이야. 안녕.